자, 오늘은 불꽃놀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파티클에 있는 팝 스트림이라는 게 뭔지 좀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불꽃놀이가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은 그런 이렇게 연인이 있고 이렇게 멀리 하늘에 이렇게 폭죽들이 이렇게 불꽃놀이들이 터지는 이런 CG들은 사실은 FX에서 많이 작업하지는 않아요. 자, 어두운 밤 배경의 불꽃놀이는 키가 굉장히 잘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 소스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카메라 웍이 막 되게 복잡하게 있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반드시 3D로 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작업할 경우들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런 작업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이 팝 스트림이라는 걸 이해하기에 굉장히 폭죽 작업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서 이제 이런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들어가 주고요. 폭죽을 쏘아 올릴 파티클을 이렇게 하늘로 쏘아 올릴 요 2m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눈을 내리는 이런 공간에서 내리는 파티클이라 그리드를 썼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폭죽을 쏘아 올릴 거니까 어드 노드를 이용해서 점 하나를 000에다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네트워크 팝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자, 팝 소스 노드를 먼저 설정을 해줄 건데요. 자, 팝 소스의 벌스 부분을 보면은, 소스 부분을 보면요. 스캐터 온투 서페이스. 표면에 이렇게 표면을 스캐터해서 만들어라.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미팅을 해보면 서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미팅이 안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모드가 아니라 포인트 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파티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스 탭으로 가서요. 자, 초당 몇 개 정도 조금씩 이렇게 이미팅을 쏴줄 건데요. 컨스탄트 벌스 레이트를 2개 정도 이렇게 잡아서 초당 2발 정도씩 이렇게 폭죽을 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를 잡아줄 건데요. 대충 한 2초에서 베리언스 1초 이렇게 잡아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1초에서 3초 사이에 라이프를 가질 거고요. 그럼 요 쏘아 올린 폭죽이 뭐 제일 빠른 건 1초 정도, 제일 오래 걸리는 건 한 3초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펑 터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폭죽을 쏘기 위해서 벨로시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먼저는 이쪽에 어드에다가 이렇게 V를 밖에서 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안쪽에 어트리뷰트 탭에 가서요. use inherit velocity가 아니라 set initial velocity를 이용해서 속도를 직접 잡아줄 계획입니다. 벨로시티는 위로 10 정도 잡아주고요. 위로 10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 보면 베리언스 옵션이 또 있죠.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셋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15, 10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자, 그 말은 X축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정도, Y축으로는 5에서 15 정도, Z축으로는 마이너스 10에서 10 정도의 이렇게 랜덤 값을 가지고 파티클이 속도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보일까요? 뿅뿅뿅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XZ로도 이렇게 랜덤 값이 있고요. 위로도 랜덤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런 파티클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일은요. 이 파티클의 궤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서 터지는 것도 이따 작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트레일이라 그러죠. 파티클 트레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티클이 올라가면서 파티클을 계속 복사해 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파티클을 계속 복제해 주는 노드가 바로 팝 리플리케이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팝 리플리케이트 노드를 이렇게 달아주면 이제 이 파티클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제를 점점 해나가게 되고요. 지금 이래 보이지만 사실은 이 파티클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넘버링을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티클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플리케이터 옵션을 보면요. 초당 500개씩 계속 복사를 새로 이미팅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소스가 팝 소스 노드가 들어오는 그 파티클 이제 서페이스가 됐던 점이 됐건 그 소스에서 파티클을 이미팅 시키는 거면 이 팝 리플리케이트는 현재 나와 있는 파티클에서 이렇게 이미팅을 시켜주는 노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수는 500개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100개 정도만 만들어 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는 트레이드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없어질 수 있으니까 1,1 그래서 제일 빨리 없어진 애는 0 그냥 바로 없어지고요. 수명이 긴 애는 한 2초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을 이렇게 복사를 할 때요. 어떤 모양으로 복제할 건지가 바로 이 쉐입 탭인데요. 지금은 스피어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묶어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자, 굳이 이렇게 스피어 타입으로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 전부 이렇게 파티클들이 모여 있게 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 어트리뷰트인데요. 지금 이네릿 벨로시티 부분에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복사되는 파티클이 현재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 이 파티클이랑 같은 속도로 이네릿 벨로시티가 1이니까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전부 겹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네릿 벨로시티를 0으로 줄여주면 이제 이렇게 아래로 자취들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뭐가 좀 정상적이지는 않죠. 자, 이네릿 벨로시티 대신에 set initial velocity 그래서 000 베리언스도 000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파티클들은 이렇게 완전히 멈춰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다 사라지는 거고요. 자, 트레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약간의 베리언스, 속도를 조금만 줘서 랜덤 값을 조금만 줘서 얘들이 이렇게 살짝 퍼지게 이렇게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러운 트레일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팝 포스 이렇게 좀 속도를 조금 줄 거고요.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약간 노이즈를 줄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팝 리플리케이터 아래쪽에다가 팝 포스 노드 하나를 달아서 자, 0.5 정도 크기의 스월 사이즈 2 정도만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팝 컬러라는 노드, 파티클의 컬러를 주는 팝 컬러 노드를 이렇게 달아서요. 화이트로 111 이렇게 해서 색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파티클이 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아래 여기 트레일들은 가만히 보면요. 요 팝 포스가 들어가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에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타임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계 표시를 체크를 해줄 거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트레일을 갖는 파티클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재밌는 요 파티클만의 좀 상황을 볼 건데요. 자, 파티클 컬러를 부여하는 이 팝 컬러 노드를 이제 좀 달아줄 건데요. 어디다 달아줄 거냐면 바로 여기 요 소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고요.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이 빨간색이 됐고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팝포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색상이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이 파티클들은 전부 무슨 색이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쌉에서 봤던 이런 지식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시 전부 하얀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이 첫 번째 있는 이 파티클이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인 거를 볼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지오메트리 탭에 가시면은 여기 포인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오늘 파티클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 빨간색이 첫 번째 파티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티클은 현재 이 팝 컬러가 적용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쌉에서 생각했던 기준으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이 있지만 여기 하얀색이 있으니까 당연히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 옆에다가 팝 컬러 노드 하나를 달아서 이번엔 파란색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머지에다가 이렇게 머지를 시켜보죠.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는 너무 뜬금없이 이 앞쪽에 헤드 파티클도 그렇고요, 트레일 파티클도 그렇고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팝 컬러 노드에는 심지어 위에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쌉에서 우리가 봤던 이 노드를 이해하는 방법이랑 이 답에서 이해하는 방법이 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이렇게 단순히 파티클 포스 한번 주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파티클이 아니라 파티클들로 여러 가지 설계들을 해가면서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점은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팝소스라는 노드에서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 주면요. 자, 지오메트리라는 여기 바인딩에 파티클이 이제 이미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탭에 보면 스트림이라는 항목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노드의 이름, source first input 이라는 스트림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여기에 보이는 포인트 그룹 중에 스트림이라고 시작하는 요 스트림 source first input이라는 요 그룹이 바로 이 파티클의 스트림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돼요. 자, 이 스트림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팝소스에서 파티클을 만들면 지금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라인에 달리는 팝으로 시작하는 노드들, 팝 컬러라던가 뭐 팝 리플리케이트라던가 팝 포스라던가 이런 노드들이 이 해당 스트림에만 적용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갈 때 이렇게 팝 리플리케이트라던가 뭐 다른 그룹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요 소스 퍼스트 인풋 이라는 이 스트림에만 노드들이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답은 직접 바로 노드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을 칠하세요 라는 이 팝 컬러에 있는 요 데이터는 다른 파티클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요 스트림 소스 퍼스트 인풋 이라는 이 파티클에만 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팝 리플리케이트라는 노드로 파티클을 복사를 하고 나면은 여기도 스트림 항목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팝 리플리케이트라는 스트림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팝이 리플리케이트 되고 나면 이제 이 스트림이 변경이 되게 돼요. 이렇게 스트림 탭이 있는 노드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은 여기까지는 요 source first input이라는 스트림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 아래서부터는 이제 이 스트림이 아니라 팝 리플리케이트라는 스트림이 변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노드는 팝포스랑 팝컬러는 이 앞에 처음에 나왔던 이 파티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요 팝 리플리케이트에서만 만들어진 파티클에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현재 다른 스트림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팝 컬러는 뭘까요? 이 팝 컬러는 위에 아무것도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파티클에 전부 다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냥 머지 노드로 데이터만 더해준 거니까요. 이 팝 컬러 세 번째 이 팝 컬러 노드는 특정 어느 스트림이 아니라 그대로 컬러가 데이터로 들어오면서 모든 파티클에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처음 이미팅된 머리 부분 파티클에는 이 컬러만, 복사를 한 후 이후 파티클에는 이 두 가지 노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파티클에는 모든 컬러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파란색 색상이 결과적으로 전체를 칠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팝 노드에 한해서 이렇게 팝으로 시작하는 노드에 한해서 현재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스트림에만 이렇게 노드가 적용이 되는 뭐 요런 원리를 팝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팝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